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방송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연초에 1분기 때 한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때는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알테오젠이 이 라이센스 아웃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바이오 벤처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알테오젠이 좀 거의 40만, 50만 원대까지 뭐 주가가 급등하면서 30만 원대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계속 급등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알테오젠 주가는 이미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입의 이 기업 가치를 뛰어넘고 이 주가 버블이 낄 때까지 끼어 있는 상태로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.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약세일 때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일종의 도피처로 많이 이용됩니다. 이거는 기관 투자들, 펀드 매니저들도 일단은 경기 침체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때 이 실적과 관계없이 이벤트적인 호재성 재료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 주식을 많이 그러니까 매수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왜냐면 이 분기마다 실적이 나쁘면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또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시장에서 실적이라는 것 숫자로 이 기업 가치가 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면 곧바로 주가가 그냥 급락해 버리는 거죠. 하지만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이 정상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과 관계없이 이 회사의 연구 진척도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자신의 기술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갖고 이 기업의 가치를 따지게 되는 것이죠. 이거는 우스갯말로 이 주식을 투자해준 시장에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줌으로 해서 또 자금을 공급해주고 그에 따라서 그 공급받은 자금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이 파이프라인들 이것들이 이제 시장 후보 물질로 임상 단계를 진척시켜 가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기업 가치가 사실 불려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시장에서.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급등하게 되고 즉 실적과 관계없이 돈의 힘으로 기업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예전에 저도 제 책에서 알테오젠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다른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와 다르게 애초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사업 구조화해서 그 라이센스 아웃으로 실제 기업 내, 이 시장 내에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업체입니다.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보시게 되면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이름 좀 어렵긴 한데요. 이쪽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이 신약 그러니까 이쪽의 신약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약물의 이런 효용성을 더 시간을 더 오래 지속시켜 준다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것이죠. 그러한 기술입니다. 기술이고 이게 실제로 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는 자신의 약의 효능을 그러니까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곤 하는데 이 제조합 히알루로다니제라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자신의 신약과 또 이 히알루로다니제라는 이 제조합 히알루로다니제 이름 어렵네요. 이거를 같이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의 약을 더 많이 판매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돼서 실제로 이 마일스톤이라는 즉 임상을 진행하거나 할 때 성과를 갖고 지금 그에 대한 돈을 받고 있죠. 지금 실제로 이 제조합 히알루로다니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라이센스 아웃되면서 상당한 이 계약금들을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
이 글로벌 제약사인 GPC에 넘어간 거 1조 3천억짜리 이게 뭐 장난 아니죠. 금액으로 따지면. 그러니까 그 10, 그러니까 이게 100만 밀리언 달러니까 US 달러로 하는 겁니다. 거의 뭐 이 1조 원이 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MSD라는 글로벌 제약사에 넘어간 것은 이 4,317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이게 그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. 4조 원. 이게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가치를 그 긍정적으로 받아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된 겁니다. 그만큼 이 기술 자체는 객관적으로 기술이 효용성이 있고 시장 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것을 이 금액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 알테오젠하고 어떠한 그 기존의 어떤 자본관계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은 전혀 별개의 그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에 의해서 이 알테오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그 효능과 또 기업 그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서 사업적으로 계약금이 그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계약금과 함께 마일스톤이 이제 매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대부분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는 이 계약금이 얼마 정도로 평가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. 보시게 되면 GPC 같은 경우는 임상 1단계, 그러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 300만 달러니까 100만, 1000만, 억, 10억, 13억 달러, 13억 7,300만 불로 계산이 된 거고 이 MSD에다 넘어갈 때는 임상 3상이니까 임상 2상 단계에서 이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43억 1,700만 불로 이게 평가를 받은 것이죠. 하지만 이게 이 중에서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은 이제 토탈 이 정도지만 실제로 이제 그 스타팅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마일스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술이 대단히 그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팅 머니도 굉장히 커지죠. 왜냐하면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업체가 우리에게 이 기술을 넘길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스타팅 계약금을 굉장히 크게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 라이센스 아웃하는 약물들은 대부분 다 스타팅 머니가 굉장히 작습니다. 전체 총액은 클 수 있어도 스타팅 머니가 작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도 작은 그러니까 그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조금씩 키워가는다고 그럴까요?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죠. 그래서 임상 단계가 진행되다가 이게 문제가 좀 있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이제 중단하고 이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마일스톤이 안 들어오게 되거나 또 어떤 계약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계약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이 계약금과 마일스톤도 일부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사업화하는 것은 이 계약 관계도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제조합 히알루로니다니제 때문에도 이걸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다국적 제약사에 잘 함으로 해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 계약금 스타팅 머니와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이 러닝 로얄티 개념의 이 마일스톤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. 이 말뜻은 임상이나 이 처음에 계약했던 여러 가지 이런 마일스톤이 찍히는 그 단계까지의 연구 성과가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. 이 그 말 그대로 이제 마일스톤에 기록하는 그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그 단계에서는 중단이 됩니다. 그러면 이 13억 7,300만 불이나 43억 1,700만 불이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 이 금액이 전체가 다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사업이기도 하죠.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올해 2024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ALT-B4 앞에서 말했던 그 굉장히 어려웠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됐고 히알루로니다니제 이것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된 마일스톤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411억 이게 원이죠 여긴 411억 원이 이 찍힌 겁니다.
411억 원이 찍힌 거고 전체 매출액을 따라서 471억이 올 상반기에 찍힌 거죠. 물론 이 마일스톤으로 나간 건 말 그대로 그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거는 연결 포괄 손익계산만 보셔도 이 들어온 것 중에 그 판관비나 이런 걸 다 제하고도 영업이익이 105억이나 남게 되고 기타 수익을 다 합치면 이번 상반기에만 알테오젠이 177억을 벌어들인 걸로 나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, 이 2분기 때 실적은 적자죠. 영업손실도 67억이나 발생했고, 이게 마일스톤이 갖고 있는 이게 좀 맹점이기도 하죠. 네. 자, 그리고 이 업체의 최대주주는 지금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0.6%를 갖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20만원대에 오른 3월달에 이 부인이었던 최대주주 박순재 최대주주 본인의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정혜진 씨죠.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한 100만 주 이상을 매각한 걸로 나옵니다.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게 이제 그 인간 히알루로니단제라는 이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이 변경 계약이 부각되고 말 그대로 마일스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MSD와의 계약이 이 계약 상대방이 MSD라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점프업을 한 겁니다. 왜냐면 이 MSD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랑 이 알테오젠이 계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이죠.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봤던 그 부인인 정혜진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160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. 이게 이제 160만 주를 거의 뭐 그 가격을 이게 꽤 그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거의 한 굉장히 뭐 처분 가격이 19만 7,770원이니까 이게 이제 액면가 500원에 투자한 거라고 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이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업체 그 산도즈라는 업체랑 맺었던 이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 중간에 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그 산도즈 에이지가 반납을 했습니다.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의 그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기존에 줬던 계약금이나 또 중간에 이제 마일스톤 지급했던 것들을 일부를 토해내게 된다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공시를 할지라도. 그래서 이게 이제 산도즈랑 지금 7월 30일 날 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.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삐걱삐걱했죠. 그래도 여전히 그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앞에 봤었던 MSD하고의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이 알테오젠이 개발한 그 기술이 여전히 그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마일스톤을 유입시키는 기술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이 주가 30만 원이 넘는 이 32만 원이 되는 이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추가적인 라이센스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즉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마일스톤 갖고는 지금 현재의 주가를 유지시키기에는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 봄에 3월 달인가요? 3월 달에 방송을 해드렸을 때는 주가가 아직 이렇게 뭐 그 급등을 해서 뭐 이렇게 주가 뭐 한번 점프하고 할 때니까 그 라이센스 아웃의 그 기술력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3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건 그 지금 현재 이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즉 이 라이센스 아웃으로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뭐 대규모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는다면 알테오젠은 확실하게 지금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이제 대주주가 그 오너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이제 박사인데 그분도 20만 원대 초반에 거의 19만 원대 주가를 대량으로 매도를 친 걸 봐서는 이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주가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이후에 뭐 스위스 산도즈에 대한 추가적인
그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이 불거져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로 했지만 이제 스위스와의 계약은 뭐 7월 30일 날로 뭐 해제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그 계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마일스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이 알테오젠이 개발했던 그 기술이 그 다국적 제약사인 산더즈라는 스위스 업체하고는 안 맞았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도 이 라이센스 인을 해가는 해외 다국적 제약사가 그 기술력을 제대로 그 이용해서 제대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가야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알테오젠은 지금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 속에 이 바이오가 일종의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점에서 알테오젠은 오히려 그런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도 훨씬 더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